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스마트폰으로 한정판 운동화를 결제하는 그 순간의 습관이 다음 달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깎아내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대로 매달 꼬박꼬박 내는 통신료 납부 내역 하나가 거절당할 뻔했던 대출을 승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철저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관점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행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가치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들여다보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연구소에서 제공한 핀테크 입문 마스터클래스 제4권 핀테크 데이터와 AI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인간의 경험과 대면 거래라는 신뢰에 의존했던 금융이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차가운 심장으로 교체되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된 금융,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금융의 본질적인 심장이 바뀌었다면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액의 성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 새로운 혈액이 바로 대안 데이터입니다. 대안 데이터라 기존의 데이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철저하게 과거의 은행 거래 내역이나 대출 상환 이력, 그러니까 재무적인 기록에만 의존했습니다. 이 방식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였죠?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실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군요. 정확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의 월급 명세서가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신파일러, 즉 금융 이력 부족자들 말입니다. 바로 그 신파일러 계층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게 만든 것이 대안 데이터의 힘입니다. 통신료 납부 이력,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구매 패턴, 심지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이동 경로까지 수집됩니다. 비재무적인 일상의 흔적들이 모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재무적 데이터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면 은행 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성실성과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 점수가 탄생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금융 포용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흔적이 기존에 막힌 담벼락을 허무는 열쇠가 된다는 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혈액, 즉 대안 데이터를 펌프질하고 분석하는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스를 보면 AI의 활용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며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데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내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기존 신용평가사의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와 결합하여 고객의 통신비 납부 기록, 소액 결제 패턴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령을 구축했습니다. 통신 데이터가 신용 데이터로 둔갑하는 셈이네요. 다른 국가의 사례도 있습니까? 스퀘어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매일매일 들어오는 실시간 카드 결제 흐름, 고객 재방문율, 심지어 날씨에 따른 매출 변동성까지 AI가 분석합니다. 날씨까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를 통해 내일 당장 이 가게가 얼마의 수익을 낼지 예측하고 대출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멈춰있는 서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오늘의 맥박을 짚어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둘째 영역인 투자 자문은 어떻습니까?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을 수행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추천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다른 겁니까? 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은 감정의 배제와 즉각적인 대응에 있습니다. 인간 펀드 매니저는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를 느끼고 폭등하면 탐욕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는 오직 수치화된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 기업의 실시간 실적 데이터,
환율 변동만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기계적인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변수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원래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철저한 수학적 확률의 세계입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셋째 영역인 사기 탐지 역시 속도와 패턴 인식의 싸움이겠습니다. 금융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AI가 어떻게 이상 거래를 차단합니까? 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평소 한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2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의 보석상에서 거액이 결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AI는 수천만 건의 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이미 학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평소 소비 습관, 결제 위치, 디바이스 정보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0.1초 만에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해버립니다. 사후 처리가 아니라 실시간 사전 예방으로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넷째 영역인 고객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흔하게 접하는 24시간 챗봇입니다. 과거에는 콜센터 직원과 연결되기 위해 10분 이상 통화 대기음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챗봇이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고객 경험의 혁명이죠. 이 네 가지 과정을 종합해보면 마치 거대한 금융 건강검진센터가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 수십 가지 질병의 징후를 예측하듯이 일상의 데이터 한 조각을 AI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개인의 금융 신뢰도를 낱낱이 판별하는 셈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AI가 피 한 방울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 기준은 과연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혁신의 이면을 파고드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절대 수학적 진리나 중립적인 판관이 아닙니다. 기계가 내린 결론인데 중립적이지 않다고요? 네. 현재 핀테크 기술 혁신은 세 가지 치명적인 딜레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편향성이요? AI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과거에 만들어낸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만약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종, 직업군에 대해 과거의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던 편견의 데이터가 그대로 입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이 그 편견을 숨겨진 패턴으로 인식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을 자동화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AI가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첨단 기술이라는 가면을 씌워 과거의 차별을 수학적 진리처럼 포장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말 섬뜩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바로 블랙박스 현상입니다. 복잡한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개발자조차 그 내부에서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역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발자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데이터가 입력되고 결과가 출력되는 과정이 캄캄한 어둠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의 실종입니다. 혁신적인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매력적인 명분 아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동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과도한 사생활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 문제에서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은행 직원이 우리는 모른다. AI가 계산한 결과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대답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그 불이익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할 수 없겠죠. 내가 왜 거절당했는지, 무엇을 계상해야 대출이 가능한지 알 권리가 차단된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글로벌 핀테크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과제입니다. 불투명성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분노와 시장의 외면을 부릅니다. 대안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깨부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대안이 바로 설명 가능한 AI, 즉 XAI입니다. XAI?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XAI는 단순히 대출 거절이라는 결과표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 귀하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결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고 단기 현금 서비스 이용 빈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거군요.
네, 결과의 정확성을 넘어 과정의 투명성을 증명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술의 결함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권리 침해로 직결된다면 결국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겁니다.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이 폭주하는 기술에 어떻게 제동을 걸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글로벌 규제 스캐너를 훑어보면 각국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제비됩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을 쳤습니다. GDPR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AI의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는 그 결정 과정에 대해 인간의 개입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은 아예 유럽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주 단호한 조치죠. 반면 미국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소비자 금융보호국 CFB가 전면에 나서서 결과에 집중합니다. AI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유색인종에게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등 알고리즘 편향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벌금을 물리나요? 네, 즉각적이고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상황은 인프라의 고속 성장과 제도의 지체가 빚어낸 묘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이 은행에서 저 핀테크 앱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주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공정한지, 편향성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통제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튼튼한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깔았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 안전 검사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셈이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혁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와 윤리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뼈아픈 실제 실패 사례 두 가지를 소시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케이스 1. 폭주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악몽입니다. 몇 년 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거시지표가 흔들리자 초기 알고리즘 설계에 존재했던 미세한 오류가 연쇄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연쇄작용이라면 다른 알고리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위험을 감지하고 대량 매도세를 쏟아내자 다른 회사의 알고리즘들이 그 매도세 자체를 시장 붕괴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0.1초 단위로 함께 물량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찔하네요.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기계들끼리의 툼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단 몇 분 만에 시장이 폭락하고 고객들의 재무적 손실이 극대화된 사건입니다. 기계들끼리 공포를 증폭시켜버린 거군요.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케이스 2.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파산이 부른 시장 퇴출입니다.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핑계로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사진첩, 연락처까지 동의의 경계를 넘어 무단으로 수집하던 핀테크 기업이 있었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었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방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불법적으로 활용된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 뛰어난 AI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기업은 단숨에 시장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퇴출당했습니다. 혁신의 가속 페달만 밟다가 신뢰라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절벽으로 추락한 명백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실패의 위험과 촘촘해지는 글로벌 규제의 좁은 문을 뚫고 미래의 핀테크 산업은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핀테크 연구소의 자료는 미래 금융을 완성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초개인화 금융입니다. 초개인화라면 기존의 맞춤형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인가요? 완벽한 다릅니다. 단순히 비슷한 연령대의 상품을 추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시청자 여러분 단 한 명을 위해 매일의 수입과 지출, 생애 주기,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에 따른 소비 패턴까지 분석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완벽한 1:1 맞춤형 금융기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1:1 서비스군요. 두 번째 동력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분산형 데이터 관리, 바로 블록체인 인프라와의 결합입니다. AI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해킹당한다면 앞서 말한 모든 혁신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네.
따라서 한 곳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네트워크의 장부를 분산시켜 위조와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AI의 판단에 절대적인 투명성과 무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동력은요? 셋째는 지속 가능한 AI, 즉 ESG 금융평가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ESG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그 ESG인가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AI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힌 이익률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등 비재무적인 ESG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치화하여 투자와 대출의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차가운 기술이 착한 금융을 강제하는 눈으로 진화하는 것이군요. 이 세 가지 미래 동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보입니다. 결국 AI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알고리즘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돕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구, 즉 완벽한 보조자의 위치에 머무르도록 설계해야만 그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초격차 기술을 향한 알고리즘의 혁신, 그리고 그 기술이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소비자 보호와 윤리성, 이 두 가지 가치의 팽팽하고 완벽한 균형 없이는 어떤 핀테크 기업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균형이 핵심이네요. 네, 수백 년 전 대면 거래 시절에도 그랬고 0.1초 단위로 데이터가 오가는 AI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의 본질은 오직 신뢰,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이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미래 금융의 진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해부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시청하신 후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검색창에 클릭 한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머무는 시간, 심지어 매월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 하나하나는 결코 가벼운 일상의 흔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변하는 새로운 자산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업데이트되며 여러분의 미래 금융을 결정짓는 살아 숨쉬는 신용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동시에 시스템의 편향과 불투명성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혁신의 시대, 진짜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